부산 진구갑 선거구에는 8명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야권은 별다른 경쟁 없이 본선 진출이 예상되지만 여권은 본선 티켓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도시정비구역 내 동물보호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공사 전 길고양이의 탈출을 유도하고 유기동물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흰여울마을 등의 노후주택에 1급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성면지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뉴스입니다.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부산 진구갑 선거구에는 예비후보 8명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4명의 예비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인 원영섭 예비후보, 국민의힘 중앙당 미디어 법률단 단장인 원 예비후보는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며 얼굴을 알립니다. 원 예비후보는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재개발, 재건축 기간 단축과 전통시장 현대화, 교육환경 개선을 꼽았습니다. 저는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와서 건설부동산 정책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런 건설부동산, 지역개발에 대한 그런 마음을 최대한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낸 박성훈 예비후보, 전 해양수산부 차관인 박 예비후보는 지역민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사무실에서 지역 현안과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설과 동서고가 철거, 재개발 등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부산 진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부산 진구의 발전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정부, 부산시 그리고 세계은행 등 다양한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 진구의 발전을 확실하게 이끌겠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 부산진구 위원장인 주선락 예비후보, 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사무처장을 지낸 주 예비후보는 자신의 정책을 담은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민심을 듣습니다. 주 예비후보는 국가 돌봄정책 실현과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특별법 개정,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독재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합니다. 지난 2년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보수 양당 정치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진보당이 국민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혜복 예비후보, 2차례 기초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강 예비후보는 오는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전통시장 환경 개선과 사회적 기업 활성화, 부암 고가도로 철거를 지역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당암동을 살리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잘 사는 동네 만들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수와 진보 성향 정당은 물론 무소속 예비후보까지 8명이 출사표를 던진 부산 진구 갑 선거구. 4월 총선 치열한 경쟁이 전망됩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김영철 부산시의회 의원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성면 제거 등 주거 환경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흰여울마을과 깡깡이마을 등에 1급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성면 지붕이 남아있어 주민과 관광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주택이라는 이유로 방치돼 있는 만큼 부산시가 성면 제거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도적 정비에 부산시가 적극 동참하여 주십시오. 법이 없다, 안 된다라는 식의 대답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피해 성면 구제를 당면한 과제로 하여 폭넓은 주거권, 환경권, 기본권으로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을 돕겠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구역에 동물보호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작업 시작 전 물을 충분히 뿌리고 포크레인 등으로 땅을 흘려 진동으로 길고양이의 탈출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정비구역 가림막을 설치할 때 동물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정비구역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구청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운대구는 부산 최초의 동물보호 매뉴얼을 통해 동물 친화도시 해운대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의회 첫 회기인 제318회 임시회가 폐회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 소관 실국 본부와 교육청으로부터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했습니다. 또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 청취안 등 46건을 심사해 44건을 원안 가결하고 한 건은 수정 가결, 한 건은 보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 인프라 확충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양산 소방서 소방관들이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아 화제입니다. 범행 현장에서 수거책에게 커피 한잔 하자며 지역대로 데려갔는데요. 바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 밖을 서성이다 들어가는 한 어르신. 잠시 뒤 소방대원들과 함께 어디론가 향합니다. 구급차는 한 식당 앞에 멈춰서고 이후 소방대원들은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119 지역대로 데려갑니다. 이 여성 70대 어르신을 속인 전화 금융 사기에 가담한 수거책이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려 했던 이 70대 어르신은 의심이 들어 가까이 있는 파출소와 119 지역대를 잇따라 찾았습니다. 어르신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소방대원들. 상대의 금감원이라는 말에 바로 사기를 직감했습니다. 119 지역대에 있던 수거책 40대 여성은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여기 1,000만 원 있다. 이런 식으로 수거책에게 전달하기 전이다 라고 저에게 말한 상황이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많이 보였고요. 손도 조금 떠시는 모습, 이제 그런 경험이 처음이시니까. 한순간 잃을 뻔한 70대 어르신의 1,000만 원. 소방대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무사히 되돌아갔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내부 포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조그마한 노력으로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게 돼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인근 관공서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이번과 같은 범죄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추진이 된다 해도 복잡한 절차와 규제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예고했는데요. 부산에서도 5개 택지가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성한 지 20년 이상 된 택지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됩니다. 부산의 경우 과거 해운대 신시가지라 불렸던 좌동 일대, 화명 신도시라 불린 화명 금곡 일대를 포함해 부산 진구, 사상, 사하, 북구 택지 5곳이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먼저 부산 진구는 계금주공 1, 2, 3단지 일대와 사상구에선 주례 119 안전센터 주변, 엄궁 코오롱 아파트 일대, 학장 BMC 아파트 주변이 포함됐습니다. 사하구는 1996년까지 조성된 다대동 택지지구가 모두 포함됐고 북구는 덕천 3동 주민센터 일대와 덕천 도계공 아파트 주변, 만덕 럭키 2차, 동문 굿모닝 힐 아파트 일대, 금곡 북부산 농협 부근과 화명 2동 행정복지센터 일대가 적용 대상입니다. 노후 도시특별법 대상지가 되면 재건축, 재개발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이 면제됩니다. 또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되는데 이렇게 되면 동별 간격이나 아파트 층수에 큰 제한이 없어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축소 완화되면서 사업 진행도 약 3년 가까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건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부산 곳곳에서 시공사가 조합원에 억대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절차의 완화보다는 조합원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사업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해수동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자라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 반면에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추가적인 인센티브 그리고 세제, 사업비에 대한 융자 등을 포함한 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1주택자가 2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70%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도 시행을 앞둔 가운데 부산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을 대신해 갚아준 은행 대출이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고물가, 고금리의 부담으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금난에 내몰려 빚조차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은행에서 돈을 빌린 중소기업이 연체한 원리금만 1년 새 5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빚에 쪼들리는 주된 요인은 고금리 여파 때문인데요. 금융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 회복이 더딘 상태에서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연 10%가 넘는 금리에도 이금융권을 찾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늘고 있어 사상 최대 법인 폐업 기록이 올해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불황보다 무서운 것이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중소상인과 금융소비자단체 회원들은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채무자와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5일 오전 10시 50분쯤 사상구 주례동의 한 대학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에 보관된 사무실 집기와 건물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내부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취약계층 부모에게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는 예산 2,200만 원을 들여 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산의료원과 창원 경상대병원 등 6개 공공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 2만 원만 내면 28개 항목 80여 종의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설 연휴 상설전시관 무료 입장과 특별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국립부산과학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상설전시관 입장권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가오리연을 통한 비행의 원리를 주제로 한 특별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과학관은 또 민속놀이 체험과 기념품 만들기 등 설날맞이 민속놀이 가족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익명의 기부자가 5일 창원시 의창구를 찾아 10kg 쌀 50포를 기탁했습니다. 의창구는 이날 전달받은 쌀을 지역 어려운 이웃 50세대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익명의 기부자는 지난 2023년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150포를 기탁하면서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 인근 기초지자체에서도 방사능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일 원전 인근 23개 지역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관련 교부금은 발전소 소재지만 지원받아 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원자력 방제 책임 의무를 져왔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에도 세원의 35%에서 20%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균등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